자,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스타트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주력주들 기준에서 많이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70만 원 공부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가 자동차 오늘도 눌려 있습니다만 중간 선거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 가장 또 우선순위에 자동차의 기준이라든가 또 지금 IT 쪽이 탄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오는 그런 장세인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동돼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크래프튼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잡아들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기준의 해석을 해드렸죠. 그 공격적인 기준의 해석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바다권에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어저께 네이버가 초강세를 쪘다고 해서 멋부리려고 제가 볼 땐 그건 멋부리는 거예요. 전문가들 중에서 네이버 편입한다 그거는 멋을 부리는 것도 있고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를 편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어제 기준에서는 가장 강한 거래 대금을 실어주면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의 연속성이 있느냐 그걸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대처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뭐 네이버가 약하든 강하든 그걸 떠나서예요. 내일 또 보면 돼 내일. 응? 어제 기준에서 어제 변동이 얼마큼 나올지에 대한 거래대금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죠. 요 거래대금만큼, 저 거래대금만큼 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잡혀줄 것이냐. 이 거래대금이 실려있을 때의 밤등력이 3%였어요. 근데 어제는 그 거래대금이 실리지도 않고 5%, 6%. 물론 이제 바닥인식권의 해소 부분이겠죠. 또 오늘 들어 올려줄 수도 있어요. 왜 카뱅이나 카카오페이가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 거기에 심리적인 연동폭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멋부린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낙폭가 되면 다 갑니까? 아니 카카오는 왜 못 가나? 어? 카카오는 왜 못 가? 카카오뱅크가 가는 건 별게 없어요. 그나마도 그 중에도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오늘 문자만 세 차례가 나갔습니다. 오늘 문자만 세 차례가 나갔고 여기서 치고 들어올리면 더 당할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간 방송이든 어디서든 지금 여러분들께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1월 달 들어서자마자 지속적으로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11월 9일 날은 항상 히트 종목이 하나씩 제대로 된 히트 종목이 하나씩 진짜 나와주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이란 표현이 있어요.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오늘 지금 현재 거래량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거래대금 거래량을 따져가면서 매매하는 쪽 몇 군데나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거래대금이 금양이 2위고 네이버가 3위인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4위예요. 23,400원. 안 늦었다니까 지금도. 이거 오늘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문자 나갈 수 있어요. 예? 거래가 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방 안에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셔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의지를 하려면은 제대로 의지를 하고 기회가 될 때 잡아낼 수 있는 거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동시호가 이후에 22,000원에 뭐라 그랬어요. 전일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편입하고 이 거래량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00만 주인데 1,500에서 2,000만 주가 터져야
1조 5천억에서 2조가 터집니다. 일요일 날 해놓은 차트 잘라놓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22,000원에 우리가 약속한 1.5에서 3% 22,600원. 라이브 방송 계셨으면 계속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그 다음에 500원 위니까 2%죠. 그 다음에 지금 23,100원이에요. 100원에 나갔고 23,000원 공부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벌써 거래가 실려있고 그 가격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시 23,650원에 매수 전량 들어오면은 또 문자 나갑니다. 뭐라고 나갈 건데? 23,600원에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또 높여야죠. 오늘 문자 잘 보시면 오늘 문자에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26,000원으로 상향이 돼야 되겠지. 최소 25,500원. 이거 39,000원까지 보자 그랬어요. 거래만 터지면. 거래 안 터지면 뭐 안 되는 거고. 거래만 터지면 이 정도의 매수 강도를 더 이상 어떻게 드려? 이 정도의 매수 강도를 더 이상 어떻게 드려? 여기서 하나 딱 터져주면 좋은 거는 뭐가 터져주면 좋아요? 지금 뭐 계속 먹어가죠. 23,600원 매수 나갑니다. 뭐가 터져주면 좋냐고. 프로그램 쪽에서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와주면 좋죠. 그러면 땡큐예요. 만약에 오늘 정점 이 자리가 정점이 돼서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 범위 안 잡아도 돼요. 왜? 오늘은 거래 터지고 쭉 밀려서 진짜 최고의 고점으로 인식이 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죄송스럽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카카오페이는 지금 VI 들어간 거야? VI 들어갔다 풀린 건가? 카카오페이는 VI까지 들어왔어요. 카카오페이는 어제 들어왔어요. 주말에 교육하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비중 없으신 분들은 최소 범위 10%.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산 규모에 맞게 또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또 10%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다 성공이에요. 시장도 좋고 0.65%지만은 우리 주력주에서 삼성전기 오래간만에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여주고 LG화학 70만 원 공방에 금양 어찌됐건 34,000원대 고점 34,550원 또 넘겨주고 지금 투자 경고 위치란 말이에요. 카카오뱅크 터져주고 카카오페이 VI 들어가고 얘 유통 물량이 뭐라 그랬어요? 유통 물량 400만 주야. 거래대금이 1,000억 수준이 터져 있었어요. 계속 며칠째.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자, LG노텍 정리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LG노텍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가 오늘은 없죠. 둔화돼 있죠. 일단은 두 군데 나눠서 들어가시든지 한 군데 들어가시든 둘 중에 하나. KJH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카카오뱅크나 하나솔루션 이미 하나솔루션으로 옮겨간 걸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솔루션으로 옮겨간 걸로 뭐 이쪽 계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 계좌에는 옮겨놓은 계좌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범위 옮겨간 거하고 안 옮겨간 거하고 안 옮겨간 게 조금 더 수익이 날 거예요. 월등히. 왜냐하면 LG노텍도 어제 강했고 오늘도 뭐 움직임이 있으니까. 근데 불확실성 해소된 하나솔루션 비중 확보를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저도 지울 건 지워놓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IT 쪽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세요. 근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빵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죄송스럽지만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SM에서 일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쉽진 않죠. 손실이니까. 그것도 삼성전자 전기를 12만 5천 원에 정리해서 옮긴 거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고려해 보시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LG이노텍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LG이노텍에서 하나솔루션이든 혹은 거래 터져 있는 카카오뱅크의 기준에서 일단 이동 전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설정을 잡아놓고 지금 기준에서 카카오뱅크 설명한 이후에
설명한 이후에 재차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쪽에 기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제 원고인데 어제 원고에 이제 카카오뱅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봉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거래가 터졌다는 거에 기준을 설정해서 편입 기준 설정하시면 돼요.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기준에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 스팸 전화 아주 그냥 그나마 070으로 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뭐 이 스토리를 지금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요한 자락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차트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기준에서는 거래가 이제 드디어 터졌죠. 11월 2일 날 우리가 들어간 게 11월 2일 날에 거래가 빵 하고 터져준 날 전날 18%까지 움직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 달려 내려오는데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그 지점까지의 설정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먼 구간의 흐름을 잡아드렸어요. 거래량은 터져 있다. 거래량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땡겨서 놓고 보시면 수급이 일부 들어온다. 근데 저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 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봉을 놓고 보셨을 때 시차를 두고 11월 8일입니다. 이게 11월 2일이에요. 11월 8일 기준에 놓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들어가 주고 있어요. 거래는 터졌다. 땡겨서 놓고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진 부분이다. 역시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고점이 한 단계라도 올려친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거래가 터지고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캔들의 패턴을 보면 또 차익 실현 구간의 설정 범위를 보면 저런 기준에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상장했을 때 빨간색이었다가 그다음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거래가 5MA, 20MA 거래가 터지고 추세 매매에서는 상승 장악형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땡겨서 놓고 본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 2일날 이 설명을 드렸고 4일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요 내용이에요. 거래는 수반되어 있는 게 확인되는데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죠. 거래대금이 더 확인돼야 된다.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닌 주봉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더 확인돼야 된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일요일날 야간 방송 11월 6일날 방송 요거 이제 잘라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요거 하나만 더 잘라주세요. 어느 거냐면 아마 여기에 줄을 거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떤 줄을 거놨냐면요. 여기 밑에 있으려나? 밑에 없네. 이 거래대금이 나온 쪽에 주봉 단위에 1조 5천억에서 2조의 줄을 거는 기억이 나요. 그걸 분명히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거든. 1조 5천억에서 2조. 그럼 1조 5천억에서 2조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루에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라고 치면은 얼마에 3천억씩 거래가 계속 터져야 돼요. 그래 5거래일 동안에 1조 5천억이 터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3만 9천억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지는 흐름이 되니까. 그럼 하루에 3천억이 터져야 되는데 3천억이면은 1,500만 주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주가. 그리고 2천만 주가 터지면은 1조 5천억이 나와요. 1조 5천억이. 그래서 저 차트를 수급범위의 차트를 끄집어 내드린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43조 8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이제 뭐 11조거든요. 물론 오늘 단단위로 놓고 봤을 때 11조짜리가 8%씩 치고 들어 올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봉으로도 또 월봉으로도 주봉으로도 장악형의 기준, 그다음에 월봉으로도 뭐 장악형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흐름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잠시만 1, 2일, 4일, 6일, 4일, 4일, 6일 장악형 거래대금을 어디서 꽂아놓을까요? 이렇게 꽂아놔야 될까요? 이렇게 장악형 주고 나서 거래대금 부분 강조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게 월봉이죠. 참 그거 잡아놓기 힘들다. 월봉의 상승 장악형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초록 색깔로 해드린 부분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거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거래 대금까지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봉에서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소 정신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거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드려도. 프로그램이 좀 아쉬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모양새가 있으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그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이 같은 패턴의 기준에서 거래량만 한번 놓고 보고 이쪽은 이쪽대로 다시 또 설정을 해서 놓고 볼게요. 그죠? 자 보시면은 개인 누적 수급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 빼고 거래대금 거래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거래량은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연구원 분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좋은데 거래대금이 우선순위다. 시장에서는 전부 다 거의 99% 거래량을 얘기하지만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된다. 거래량의 기준에 물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트려지고 돌려졌는데 그럼 목표주가 뭘로 어떻게 설정할 거냐. 눈에 보여지는 저 3만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근데 원체 최고점 대비해서 원체 많이 깨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 보니까 얘도 기술적인 반등력, 반발력 자체도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의 흐름에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은 3분의 1 지점까지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과론적이지. 3분의 1 돌릴지 4분의 1 돌릴지 알았냐고. 근데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바닥 대비해서 이 반등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OMA는 넘겼지만 거래 대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앞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거래 대금 부분이 제대로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 2조면 뭐 아주 땡큐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2조면 그렇게 해서 요 앞전 고점의 거래대금의 3조 원 수준 그 3조 원의 70%는 실려줘라. 그 3조 원의 70%를 2조로 설정을 한 거고 그 2조 원의 기준은 그러면 피크일 때 설정될 수 있는 거래대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조 원 기준이죠. 여기에서 70%의 기준인 2조 원을 피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70%인 1조 5천억을 우리는 설정을 하자. 그래서 1조 5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줬을 때 그때 추세 강화를 보고 39,000원까지. 39,000원이 뭔데요? 공모가격입니다. 공모가격 39,000원까지의 여기까지의 흐름을 제대로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되면 명목가격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응? 그냥 막연히 반등 나왔어요 끝내줘요가 아니라 반등 나왔어요 끝내줘요 그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도 주봉상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주봉상의 기준에는 굉장한 거래가 완벽히 실려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초강세 흐름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년 11월 09일 09시 53분 주봉의 기준에 1차적인 부분을 놓고 본 거고, 요걸 좀 땡겨서도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땡겨 놓고 보는 기준점은 같은 크기에서 이제 좀 놓고 봐야 되니까 이건 전체를 본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캔들까지 놓고 볼 때 땡겨서 어디까지 땡겨서 놓고 봤나요? 요 자락? 이렇게 해서 요 자락의 기준이 저기서 멀리까지네요. 그리고 요거 오케이. 그러면 최근 여긴 것 같아요. 7월 하반기 딱 좋네요. 하반기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이 이 기준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일요일 거 안 잘라도 되겠어요. 그냥 제가 전체적인 동영상에서 자른 걸로 해도 되고, 쉽게 뭐 보여줘서 잘랐으면 땡큐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의 기준에 아주 최소 범위, 변동성이 아주 안 커도 된다.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어디니? 라고 한다면 그게 7조 정도, 7천억 정도. 그것만 돼도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순위가 돼요. 3천억 이상을 5거래를 해야 1조 5천억이잖아요. 그럼 7천억이면, 그러니까 3천억 이상 5거래일이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안에 오르는 거고, 그럼 거의 금양이 되는 거고, 7천억 주간 단위의 7천억 70% 수준의 거래만 형성이 돼도 이 등락률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에 맞먹는 37% 등락률에 맞먹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 등락률이 얼마예요? 그래봐야 13%뿐이 안 돼요. 오늘 강세를 띄었지만 이틀 눌림목이고 수요일 날 13%. 그럼 오늘 거래량이 지금 570만 주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거나 23,000원이 이탈되고 끝나,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또 넘겨, 그럼 1,500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죠. 최소 범위가 여기서 고점을 넘기고 끝나면, 여기서 18%는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 못 올라가요? 바닥에서 너무 올라와서 고점에서 따지면 여전히 70%대 급락인데.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은 들여다볼 수 있다. 오늘 기준까지 해서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3,200억이라고 치면 마감 때까지 이렇게 눌려져 있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4,200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1,500억씩 700만 주씩 터지면, 그러면 7,000억은 터집니다. 그러면 겁을 낼 자리예요? 아니면 살려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기준 잡으세요. 그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윤정도한테 의지하시는 거고, 명확히 기준 잡으라는 건 뭡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기본적인 분석에 얘를 지금 어떻게 삽니까? 거품인데.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고, 그 프리미엄이 너무나 확대돼 있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아니지.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뿐이 안 돼요. 그럼 우린 철저히 기술적으로 본다.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양봉의 크기 37%가 나오려면은 1조 가지고는 안 된다. 1조 5천억이 터져야, 바닥 가격보다 더 위에 올라 있는데 1조 5천억 이상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오늘 기준에 거래가 다시 고점을 넘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최소 오늘 기준에 1,500만 주, 또 우리 계산법이라면 2천만 주까지 터져요.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거래 대금이 일단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사는 쪽이 위로 안 사기 때문에 뭐 말짱 도루묵이지.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가 터져주면,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 쪽으로 터져주면 된다. 최소 범위가 7천억이면 추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진짜 1조 5천억이면 그렇다면은 지난 주간 단위의 37%의 고점 대비해서 70%, 대략적으로 25에서 30%의 등락 범위 볼 수 있다.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12%, 13%뿐이 안 돼요. 최고점이. 이번 주 최고점이. 전주 대비.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왜 못 봐? 여기서 눌려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눌렸을 때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이다.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순간적인 물량에 쭈루루룩 밀려요. 우리 그 수익 종목군들도 보셨잖아요.
거래가 없을 때 순간적인 물량에 쭈루룩 밀리잖아요. 금양이 계속 가는 이유가 계속 갈 때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슈 때문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비덴트와 카카오 교육에서 비덴트 날려버리고 카카오페이만 올려야죠. 잘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을 땡겨서 놓고 보여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소 범위 7천억. 더 큰 변동성을 원한다. 1조 이상 1조 5천억. 2조. 제가 지금 사팔뛰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봐야지, 금양 봐야지, 삼성전기 봐야지, 카카오뱅크 봐야지, 예? LG화학 봐야지. 눈이 아파 죽겠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따라와요. 그럼 카카오, 네이버 따라오니까 낙폭과대주들 볼 거 아니야. 따라오니까 보셨죠? 네이버 대박이죠.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대박이죠. 그러면 어떻게? 네이버가 거래되면 터졌어? 안 터졌어. 네이버를 살 바에야 오늘 기준에서는 카카오를 사는 거예요. 왜? 카카오의 거래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재평가 작업이다 해서 그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얘네가 밀리면 카카오도 또 둔화되죠. 얘네 밀리고 카카오는 덜 올랐으니까 올라가야지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기준을 잡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재 TV 방송 끝나고 통화가 됐는데 아니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뱅크를 다 오른 거를 그거를 지금 사나요? 11월 2일 날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9,000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19,000원. 그러고 나서 얼마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지금 23,000원이니까 4,000원? 그것만 해도 20% 수익이에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3, 4 그죠? 2일부터 그러니까 3, 4 그다음에 이번 주 3거래일 5거래일 만에 20% 수익. 5거래일 만에. 근데 그분은 카카오를 갖고 계셨어. 근데 카카오는 눌려 있다가 이제 겨우 움직였죠. 금양 오버슈팅 또 나왔습니다. 예? 34,200원에 편입하고 밑에서 못 잡아드렸는데 카카오뱅크 본이라고 34,750원, 34,900원을 이제 넘기는 얘기 기준에 좀 이따 볼 겁니다. 금양이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금양 이런 거 눌리고 그러면은 매직 계산기 계속 잘라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양 뿌려주시고 그리고 요 기준에 나머지 차트 부분을 계속 자를 겁니다. 어차피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 기준이라고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금양의 조금 전에 눌림의 흐름 현상 그 기준에서처럼 동반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거래대금 빼고 소너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본다. 나중에 보죠. 차트가 너무 많아도 정신없으니까. 그럼 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죠. 그럼 주봉에서는 이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주봉에서는 이 거래대금 부분을 더 확장해서 보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일부지만 수반되는 모습이 땡겨서 놓고 봤을 때도 형성이 돼 주었고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일봉 그리고 요 일봉 그리고 여기서 땡겨서 놓고 본 일봉이 요거죠. 수급 범위입니다. 이 수급 범위의 기준이 어제까지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돼서 나와줄 거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은 아직 추정치니까 오늘 거는 안 자를 거예요. 장 끝나고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럼 주봉 2장을 자른 거고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되세요. 월봉에서 미리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잡아드렸어요. 수급도 이제 아직 덜 꺾여 보이는 거고 초록색으로 잡아드려서 장악형의 기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요 기준에 교육 자료까지 이제 같이 올려드리는 그 흐름이 되는데 요게 어제까지 기준에서 이제 여전히 중립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제 딱 부딪히는
그리고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꼬리가 달려 있을지 어쩔지.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흐름 기준에서 여기도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본 부분이라서 여기서 매수가 눈에 띌 정도로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기준이 되는 거죠. 월봉의 기준에 급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39,000원의 공모 가격의 기준의 그 흐름, 그 범위까지는 줄 그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중립으로 설정을 잡아놓더라도 이 이후의 그 기준에서 수급이 월등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주고, 그리고 거래가 당연히 여기서 터져주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캔들이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준다면 이 부분을 동그라미가 아닌 몸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월봉의 기준에 당연히 이번 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죄송합니다. 많이 올라갔다 이제 뭐 꼬리를 달고 눌리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형성해서 가든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9,000원 또 4만원 공방까지의 기준. 이번 달도 올라설 자리는 많다. 그리고 단기 고점 형성하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그 이후의 추이 추세 부분을 보면 된다. 시장은 월등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월등하게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제 나중에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도 같이 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영향으로 많이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장 영향으로 많이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다. 반등도 제한적이었다. 등락률은 월등히 컸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시장 강세 속에서는 탄력적으로 좀 끌어올려줘야죠. 그 끌어올려지는 속도가 수급과 거래량 부분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 금양이 12%네요. 응?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금양 쭉 뿌려주세요. 금양. 그렇게 하고 금양의 매수 사인을 추가적으로 못 잡아드린 상태에서 VI 들어왔어요. 금양 VI 캡처해서 좀 올려주시고.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금양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추가적으로 문자를 다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다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카카오페이는 쭉 미끄러졌네요. 짜증스럽게. 이쪽은 뭐 교육용 2%니까 그렇게 하고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은 가격 범위에서 잠시 후에 또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의 기준인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형성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5% 정도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범위는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이제 다시 또 들여다볼게요. 일봉 기준은 조금 전에 차트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하나 잘라서 볼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자, 그렇게 해서 일봉 부분 요렇게 잡았었거든요. 갭을 보이게 하려면 좀 더 당겨야 되는데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되니까 이쪽 정도까지. 9월 이후 꼬리가 먼저 그 이날 설명드렸을 때처럼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3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릴 때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1, 3분의 1 지점이 23,000원, 23,100원, 22,800원. 그게 2분의 1까지 내려왔네. 2분의 1. 그렇게 해서 2분의 1 지점에서 이제 공방인데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고 돌리느냐. 프로그램 쪽은 어떻게 기준이 잡혀줄 것이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매수자인 나간 부분에 대한 추가 문자 부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22,800원 2분의 1 지점. 목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대로 설정을 잡아놓고 자, 그렇게 발송을 해놓고 일단 여기서 이제 볼 내용을 설정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그 요때하고 비슷하게 3분의 1, 2분의 1 지점 요 라인하고 똑같이 그러면 당겨서 자를게요. 그때는 이제 거래 대금이었고 지금은 거래 대금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갭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데 갭에 대한 부분까지 보고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우리 기준으로 간다면 요렇게 그리고 요건 뺄게요. 지수는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의 흐름이 21,650원 21,650원 그리고 수급 범위하고 21,650원에 저점이 15,800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양 11월 7일 11월 금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카오뱅크 11월 4일자 기준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 놓을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었던 게 금양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있었나요?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같이 잡습니다. 금양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5,000원인가 잡아놨죠. 다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또 14%, 16% 이렇게 강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10월 10시 11분 기준에 카카오뱅크의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일봉에 대한 급증갭, 뭐 돌파갭 뭐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돌파갭으로 설정을 잡을까요? 앞전 고점의 돌파갭.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돼 있고 기준 가격은 21,650원 그리고 바닥 가격 기준을 15,800원. 그러면 이제 비슷한 가격으로 치고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차이의 기준을 잡고 그러면은 27,800원 정도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27,500원 27,5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어떻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요 높이만큼 27,500원의 기준에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 이 정도면 27,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보고 앞전에 이제 그 부분이 21,800원의 기준이 되는데 이거 한번 지우고 21,800원의 기준에서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이제 뭐 23,000원 넘겼는데 우리가 지금 개장 초부터 해서 문자가 네 번째 나간 겁니다. 이제 22,800원 2분의 1 지점까지 딱 밀고 내려왔고
프로그램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매수세인 나갔던 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얼마였죠? 보시죠. 22,000원, 22,600원, 23,1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채운 이후에 전혀 없으신 분들 또 10%. 그게 23,650원 넘기면 기준을 잡습니다 하고 23,600원에 매수사인을 싸드렸어요. 넘기면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편입을 하셨든 안 넘겨서 편입을 안 하셨든 어찌됐건 2분의 1 지점 22,800원에 다시 편입을 잡았어요.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지만 개인 선호 창고 키우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잡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명히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의 기관이 들어온다고 설정을 하고, 그럼 23,600원, 22,800원 이렇게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 편입이 잡혀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지금 23,000원 공방이 형성되어 있는 이 자락에서도 추가적인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지금 2분의 1 지점이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되고 요 기준까지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지금 10시 14분입니다. 10시 14분에 거래량은 어떻게 됐다? 무조건 터져 있는 거죠. 수급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하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초록색으로 중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수급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유입돼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고, 이 수급 범위가 이렇게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1차적으로 이제 그 바닥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잡아놓은 요 갭에 대한 돌파 갭이라고 설정을 하고,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만큼 1차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게 27,500원 수준, 여기까지의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걸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27,15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을 넘기는 기준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요 구간을 넘기는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는 주봉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 지금 거래가 완벽해지려면은 하루 거래량 부분이 얼마?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그럼 거래 대금이 얼마가 돼요? 3,000억에서 5,000억이 됩니다. 최소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거래량의 기준에. 그러니까 요 구간만큼의 거래량이 수반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한 단계 더 높여줘야만 오늘 기준에 저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 20% 올라오는 그런 장입니다. 시장이 12%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2배 흐름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 2차 전지의 그 어마어마한 흐름들, LG화학이 고점을 또 넘겼습니다. 고점을 또 넘겼어요. 80만 원 우습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5%의 탄력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가 아직 못 움직여서 좀 아쉽지만은,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금양의 고점 대비해서 또 눌림폭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투자 경고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조금은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리스크 관리할 부분은 투자 경고돼서 이제 하루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먼저 말씀드려요. 금양도 바로 녹화를 할 거예요. 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지만 녹화는 바로 할 겁니다. 어찌됐건 금양의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마지노선은 3%, 그리고 최악의 경우 5%, 거기 대밀리면 전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점 찍고 나서 지금 30만 주 프로그램 매수 우위지만 정점 찍고 나서 급격히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으로. 왜? 투자 경고에 대한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 부분이 뭐 공시가 나와서 MOU가 아닌 뭐 계약 체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뭐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뭐 공시는 없고, 그럼 보도 자료에 의한 부분이나 심리적인 면이라면은 차익 실현 범위도 멀쩡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1분 봉하고 그리고 5분 봉 그렇게 다 볼 거예요.
녹화할 게 너무 많은데요. 카카오페이도 봐야 되고 금양도 봐야 되고. 자, 일단은 요 기준에서 1분 봉의 기준에 소나 모멘텀 차트 앞전에 거래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개장 초부터 터져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고,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따라붙은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매수가 진행이 됐죠. 한 방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 고점을 뭐 23,200원을 넘기느냐? 23,200원, 250원인가요? 200원. 23,200원을 넘기느냐? 넘길 때 따라붙는 기준이 되고, 거기에 이제 거래가 터졌느냐? 터져줬고.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 게 아쉽지만은 뭐 그 부분이야 자체적인 수급 범위도 형성돼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2,800원의 기준의 2분의 1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23,100원이 3분의 1이니까 저기 앞전에 23,200원을 그대로 뭐 설정을 잡아놓고요. 요 자락에서 이제 2분의 1 지점이 형성이 되고, 요 2분의 1 지점에서 22,800원에서 2%, 그럼 여전히 23,200원이 되죠. 400원 기준 잡고, 그리고 요 박스 범위에서의 흐름을 주든 아니면 거래를 터트리고 요 지점이 지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박스를 쳐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편입의 설정 범위가 기준이 잡힌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입의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다. 개장 초부터 해서 움직임이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 그런 기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 기준이 설정됐었던 부분이 요 정도 범위의 5MA, 20MA. 거래는 뭐 무지하게 터져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 최상위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도 편입 설정 범위의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초록색 기준의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기준에서의 지지라인 설정 범위, 요자락 기준에서의 지지라인 설정 범위, 그 다음에 2분의 1 지점의 요자락에서의 지지라인 설정 범위. 그럼 저것을 바탕으로 이제 매수를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초록색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같은 기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2%의 설정 범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거래를 터뜨리고 들어올리는 것과. 그리고 요자락에서 지지를 설정을 잡는다면은 여기서 2%면 줄거진 23,200원. 그리고 또 3분의 1 지점의 설정 범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편입 설정 범위. 그럼 여기서 매직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릴 거냐, 아니면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돌릴 거냐.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수로, 그러니까 매도 부분 50만 주대를 줄이면서 위로 치고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들어 올리는 모양새면 가장 해피하죠. 그럼 앞전 고점까지 쭉쭉쭉 끌어올리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다. 어이구, 이거 고점 대비 밀렸어요. 고점 대비 얼마? 3%?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거래가 터져줘서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3%? 그게 문제가 돼요? 고점 대비 지금 3% 문제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 3%가 문제 안 되죠? 고점 대비 3% 문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대처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대처해보자.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변동성은 이제 우리는 교육용으로 진입을 했던 범위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5분봉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뭐 충분하게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장 초부터 일단은 들어올려진 폭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거래가 둔화돼 있는 거지 문제가 발생돼 있는 그 흐름의 상황은 일단 아니다. 그죠? 문제가 발생돼 있는 그 흐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이제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매수의 기준에 이런 매수 박스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지금의 거래는 뭐 수반돼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차익 실현할 만큼의 변동성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일정 범위 미끄러진 부분은 있지만 개장 초 이제 막 10시 넘겨진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고 나머지 전체 부분은 중립적인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기준, 그죠?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봉의 기준. 그리고 나머지는 이 왼쪽 구간에서는 이제 중립 설정 범위.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도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모색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설정이 될 수 있지만 글쎄요. 그리고 2분의 1 지점과 3분의 1 지점 부분을 22,800원 뭐 요 정도가 2분의 1. 그죠? 그다음에 23,200원이 앞전 고점을 넘긴 그 흐름에서의 기준과 3분의 1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점의 흐름. 그럼 여기서 이제 초록 색깔 선으로 떠서 기준을 잡으면 요 정도 기준의 되돌림의 위치 그리고 바닥을 다시 이제 설정을 잡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의 움직임의 기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가 뚫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요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저 옆에 부분까지 포함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요게 이제 다시 살아나주고 거래량 부분은 5MA, 20MA 터져주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좋죠. 거래 터지면서 돌리는 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돌려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앞전 거래가 이미 다 수반돼 있기 때문에 670만 주 일단은 1000만 주는 넘길 수 있겠어요.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5분봉.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지금 시간에 다시 하나 잘라놓고 그 기준에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카카오뱅크의 기준, 금양의 기준 같이 들여다보고요. 잠시만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금양 쪽의 흐름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금양 부분은 다시 설정을 해서 또 들여다볼게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잡아보고요. 자, 일단 카카오뱅크 쪽에 지금 위치에서의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2분의 1까지 지금 다시 내려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래량 아이고 편입 기준가 3분의 1, 2분의 1
고가를 넘기는 기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은 개별 기준에서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마지노선 범위를 최악의 경우를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에요. 3% 범위에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재편입할 구간이 애매해진 거고 5%까지 놓고 저기서 또 정리하는 것도 참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저기가 이제 뭐 장중 바닥의 최저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찌 됐든 실패가 돼서 쫓아가서 다시 재편입을 하더라도 저 기준에서 저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전체 전략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비중을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 해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할 거예요. 매직 계산기를 금양을 지금 잘라서 금양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제차도 편입 기준을 설정한 게 대략 3만 300원의 매직 계산기가 나갔었죠. 불기동 마스터님이 3만 300원. 원래 2만 9천 원대입니다, 사실은. 29,500원 뭐 시초가에서부터 눌리고 4% 밀리고 되돌렸을 때 기준 거기서부터 거의 뭐 30% 기준이 되는데 금양의 기준도 일단은 오전장이고 10시 반이니까 일단 냅둡니다. 마지막에 뭐 휘둘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편입 기준가는 그 좀 고민을 할 텐데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시초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려나 모르겠는데 요 정도 36,6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변동성이 원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가 편입의 기준은 좀 애매하고 카카오뱅크 설명안이라고 뭐 얘를 일단 뭐 어찌됐건 놓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잡을게요. 차익 실현 범위는 그렇게 해서 37,800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는데 공식적으로 문자를 지금 발송하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진 않았고 마지노선을 카카오뱅크 끝나고 나서 다시금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 범위를 37,200원이 마지노선 범위가 되겠죠. 11월 09일 10시 30분 기준에 금양 그렇게 해서 금양의 매직 계산기 부분을 지금 올려드리고 카카오뱅크는 텍스 전략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양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봅니다. 1시간 정도 녹화됐는데 장중이라 막 정신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뭐 막 하나도 정신없이 지금 문자 사인도 더 나가야 되고 지금 자 카카오뱅크 쪽에 10시 지금 이제 30분의 매직 계산기 기준일 것 같아요. 10시 27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전략 차분히 현재가가 카카오뱅크가 22,900원 그리고 플러스 5.77 시가총액은 10조 9,149억 원 10조짜리예요. 눌림목 나올만 하죠. 737 분명히 저는 악을 쓰고 편입의 기준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장의 오늘 당장의 흐름도 기대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당장 오늘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추세는 주간 단위에서 최소 범위 가져간다. 거래대금 최상위 삼성전자가 절대 밀리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계속 형성돼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거래대금 1조 이상 삼성전자도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뿐이 안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터져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친단 말이죠. 카카오뱅크 거래대금 3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4위, 5위, 삼성전자가 6위, G2파워, 미래나노텍 뭐 그쪽 들여다 봐봐야 뭐 시가총액 이런 10조짜리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죠. 얼마? 38,400원이
예, 금양으로 된 죄송합니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금양은 마지노선 37,200원 설정을 잡고요. 좀 주의는 해야 돼요. 예, 고점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23,650원입니다. 마지막 이제 23,650원 매수 돌파되면 매수 들어간다 해놓고 23,600원에도 쏴드렸어요. 그만큼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그 설정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오히려 거기서 꽉꽉꽉 채워놓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세요. 먼저 들어간 사람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물량바지한 거냐? 시가총액 10조짜리에 무슨 물량바지 개뿔이나 어디서 이상한 건 듣고 와가지고 그잖아요. 시가총액 10조짜리에 대해서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형주 잡주에 선행매매에서 물량 떠넘기고 물량바지 된다, 이런 거는 기준이 잡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시가총액 10조짜리에 거래대금 우리나라 3위에 벌써 1,570억인데 여러분들이 몇십억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예? 여러분들이 몇십억을 들어가셔도, 몇십억을 들어가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시가 고가의 2분의 1 지점이 23,100원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23,100원, 그 다음에 22,800원이에요. 절반 지점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서 계속 멈춰 있다가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1,500만 주는 터져야 되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설정이 돼야 되고, 무지하게 지금 떠들어댔는데 지금까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윤정두가 똘똘하다면은 처음부터 광고를 해야 돼. 예? 그죠? 처음부터 광고하고 뭐 마케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 VVIP 회원님들 전략 잡아드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자, 보시면 뭐 여기 프로필 이렇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상세 프로필 나와요. 상세 프로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요거 이제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11월 9일이기 때문에 11월 9일에서의 기준을 좀 잡아드린 거고, 11월 9일에서의. 그래서 지금 뭐 하나솔루션도 무지하게 좋아요. 기회가 될 때 편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화일로 하십시오. 전화하시고 함께 움직여서 이 수익 범위, 내부 이제 근무자들 버거우시겠지만은 내부 근무자들 많이 버거우시겠지만 어떤 기준이요? 많이 버겁겠지만 10월달 기준으로 저 수익을 전부 바꾸시더라도 무리가 없겠어요. 10월 기준에 10월 이후 기준에 뭐 카카오뱅크 11월, 카카오페이 11월 이거 넣더라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11월 이후의 수익 범위가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수익이에요. 지금 5.1% 시장보다 조금 못 미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카카오뱅크 매매가 딱 별도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6%, 그리고 여기도 24%, 하반기 24%. 에코프로 차익 실현 3번씩이나 하고 현대로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뭐 이런 기준에서조차 오늘 하나솔루션 거래 더 터트리면서 5만 원 넘기면서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임 줘야죠. 매수 강도 이렇게 센데 왜 못 잡냐 이거야. 아까 녹화 중에 하나솔루션, 또 카카오뱅크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편입 못 하시냐 이거야. 미래나노텍 매직 계산기 한 번씩 잘라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